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시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미국 시장이 9일 만에 떨어진 거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오후에 나오면서 너 나올 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정 한 5% 정도 떨어졌는데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는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9일 연속 올랐거든요. 그래서 9거래일 이상 올랐기 때문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0.5, 코스닥이 0.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 상승 종목 수가 500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가 넘어가는 전체적인 조정 장세가 나왔습니다. 환율이 계속해서 1300원대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6원 20점 올라가지고 1305원 정도, 대충 한 1300원 언저리 이 정도에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으로 보면 상당히 활발한 시장이에요. 거래소 거래대금이 9조 3천억, 코스닥이 10조 원이니까 상당히 활발한 그런 시장이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거래대금이 10조를 넘어섰다라는 얘기는 일부 종목으로 편향된 것도 있지만 거래가 좀 활발한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1조 8천억의 선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오늘 4천억 정도 매도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드디어 발표했죠. 대주주 양도세 발표 요 내용하고 최근에 코스닥의 프로그램 매매 요거 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요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에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종목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나왔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50억만 안 넘으면 대주주 양도세가 미해당 된다. 그래서 뭐 내년 1월부터 팔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요게 이제 약간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 올해까지 갖고 계셔도 내년에 파는 거니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거래대금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한 5거래일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너무 늦게 발표한 게 아니냐. 시장은 발표하고 나서 조금 올라갔다가 바로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어제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수혜를 받겠지만 너무 알려져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돌발로 나왔으면은 이게 어느 정도 크게 스팅이 나왔을 텐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날짜까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은 뭐 시장에서는 뭐 산타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인들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26일 국무회의에 의견에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거의 저희가 28일 날까지만 거래되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파실 분들은 거의 다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50억 미만이고요. 그리고 주식을 50억이 넘었더라도 손해보고 팔았다라고 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돈 벌어가지고 50억 양도세 좀 내봐야 되는데, 그죠? 이 고민을 좀 해보면 상당히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그죠? 일반 개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나왔잖아요. 양도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간신히 1600을 끝났다. 전체적인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다는 건데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 우리도 계속 올랐었어요.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보인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이하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나스닥 지수가 선물 보면 한 0.6% 정도, 64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마이크론,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리지가 어제는 한 4%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4.8% 어제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반도체 주식가 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빠졌던 부분 반 정도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면 내일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수급 문제, 수급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특히 이 코스닥에 좀 특이한 거래가 발생이 돼갖고 요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지막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범, 매도 주범은 누구냐? 누가 뭐래도 금융투자죠. 금융투자가 약 1,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보였어요. 금융투자가 뭐냐?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권회사입니다. 증권회사를 거의 금융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스닥의 금융투자, 기관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오늘 계속해서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약 1,5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 겁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들은 꾸준하게 매수하는 이런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 코스닥 거래에 차익 거래가 나와요. 차익 거래. 여러분 제가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차익 거래는 뭐가 수반이 되냐면 선물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려. 선물과 선물, 현물 주식이죠. 코스피 150이라고 코스닥 150이라고 할게요. 코스닥 150이 이제 현금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주식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이제 차이가 나면 만약에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으면 매도하고 현물을 사고 반대로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으면 선물을 사고 현물을 매도하는 이렇게 차익 거래를 하는 건데 오늘 특이하게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차익 거래를 코스닥 시장에서 1,180억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이죠. 코스닥 150 종목을 이용해서 차익 거래가 1,100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1,100억이 나온 적이 최근 들어서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차익 거래로 코스닥 기준으로 1,18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 이때 500억도 나오긴 했는데 이때는 올라갈 때니까 치고 그 비차익 거래는 이제 500억 정도는 순수하게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거 산 거고 이 코스닥이 차익 거래 1,180억 이거 뭐냐 이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코스닥 시장에 차익 거래가 1,180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더니 전체 코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대관들 합계 100만 단위니까 약 150억의 매도가 나와요. 150억 정도 매도인데 그럼 별 영향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 봤더니 투신이 억 단위입니다. 투신이 약 1,925억 1,900억 정도를 매도했어요. 선물을 매도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의 투신이 매도를 했어요. 이 투신에는 이 사모펀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모펀드와 투신이 코스닥 선물 150 여기를 매도했다. 1,900억 정도를 매도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금융투자. 우리 아까 전에 증권사라고 말씀드렸죠. 증권사는 반대로 1,640억을 매수했어요. 매수했다는 얘기는 선물을 매수하고 그러면 현물 주식을 팔았겠죠.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식을 1,500억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저상적인 거래를 한 거예요. 금융투자는. 그죠? 선물을 1,600억 매수하고 현물 주식을 매도했으니까 요걸 차익 거래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래를 했는데 문제는 요 투신이죠. 투신 애들이 1,900억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을 역대급 이런 주식이 없었어요. 근데 1,900억을 넘는 사모펀드와 투신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하락하는데 배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요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투신과 사모펀드가 선물 매도했다는 얘기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나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이쪽으로 오늘 많이 빠진 거죠. 이게 이쪽으로 매물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매물이 나왔고 반대로 포스코 DX는 이제 거래소로 간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기음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로봇 관련 뭐 호재가 나왔다고 해서 오늘 대동하고 대동기어 올라갔는데 이제 DX도 그 로봇에 관련된 그런 호재가 올랐다고 이제 그거는 이제 핑계죠. 하여튼 이래서 한번 급등이 나왔고 알테오젠이라는 회사도 역시 연계금이 매수를 하면서 21%가 넘는 이런 모습이 나왔어.
연말에 움직이는 주식들, 연말에 좀 부적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연초에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DX 같은 경우는 뭐 이전을 하니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알테오젠이라든가 위메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들이 뭔가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벌써 말씀을 드리자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코스닥 시장의 수신이나 그 사모펀드들이 부정적으로 지금 선물을 매도하고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론 외국인들이 사주면 되지만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늘 금융 투자를 보면, 매매 행태를 보면 거래소 시장은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선물 거래와 연계돼서 차익 거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거래소 시장을 주로 많이 매매했고, 금융 투자가 많이 투자한 종목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쪽을 많이 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신들이나 기관들이나 금융투자나 혹시 반도체 쪽을 좀 내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반도체 주식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일단 2차 전지 섹터보다는 반도체 쪽을 더 눈여겨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가 오늘 외국인 기관 장매도 나오면서 4.8% 빠졌고요. 에코프로 BM도 그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해서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LG화학이나 LG에너지솔루션, SDI 어떤 이런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 기관 쪽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들의 생각이 꼭 뭐 지수를 맞춘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지금 약간 관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관들이 코스닥 선물 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게 며칠 남지 않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2차 전지 섹터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기관들은 이렇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쪽을 많이 사고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담고 있는데, 내년에 좀 이렇게 디램이라든가 좀 호전된다고 하니까 감산도 멈췄고 해서 쪽으로 쓸러 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비용을 좀 줄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다소 안타까운 모습인데, 아무튼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아직까지 어떤 모멘텀이 없어요. 크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이제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수급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종목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 주도 섹터가 기관들은 반도체를 계속해서 밀고 있고, 개인들은 2차 전지에 물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차 전지라 코스닥 시장의 비중을 보면 개인이 한 80%에서 85%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주로 많이 매매하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자금이 좀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그렇게 선순환이 안 되고 종목들이 반짝반짝하고 빠지고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한동훈 관련주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개별 종목 장세가 좀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점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시고요. 올해처럼 2차 전지 섹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수익 나던 시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이제 어떤 섹터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이제 하셔야 돼요. 그냥 옛날처럼 뭐 3년 갖고 있으면 된다. 물론 3년 갖고 있으면 되죠. 근데 3년을 갖고 있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주식을 아예 안 보셔야 돼요. 주식을 난 안 보고 3년을 버티겠다. 이러면 되죠. 이러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3년 버티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도 끊고 뉴스도 끊고 드라마만 보셔야 돼요, 예능하고. 3년 동안.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매일 뭐 유튜브를 보시고 주식 시세를 보시고 뭐 이렇게 찾아다니시잖아요. 그러시는데 3년을 버텨라. 이건 피말립니다. 그죠? 시장에는 어떤 모멘텀이라는 게 있어요. 모멘텀이라는 거는 뭐냐? 뭐 피봇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렇게 요런 흐름을 이제 보이다가 뭔가 모르겠지만 요렇게 양봉이 나와요. 갑자기. 예, 거래가 막 실리면서.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는 겁니다. 기존에 했던 이런 변화가 아닌 뭔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래가 계속 실리면서. 그만큼 시장에 관심,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주목을. 그렇죠? 예. 요런 시절이 와야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피봇이 안 나오니까 이게 계속해서 좀 더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행보 사이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기면 조금 거래도 실리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겠죠. 요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하반기, 내년 하반기에 2차 전지 섹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선 반영되면 한 봄 정도 되면 뭔가 조금 지금하고 다른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때까지는 좀 개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역시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요걸 안 하시고 사시잖아요. 시세를 보고 사시면 절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게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요거를 좀 더 파서 이게 좀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또 의외로 수익이 나는 장세가 연초부터 나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얼마 전에도 요거 그 뭡니까 저출산 관련주들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모멘텀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살만한 주식들이 생각보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때문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거지 실질적으로 좋은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을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소통방에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고 매매할 때도 매매 사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꿈비도 오늘 아침에 올라가지고 절반 매도 했잖아요. 그죠? 절반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지켜보겠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팔고 또 떨어지면 다시 사고 이렇게 트레이딩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뭐 투자 아이디어 갖고 실제로 투자해가지고 단기간에 또 수익도 내보고 재밌잖아요. 그래야지. 물론 뭐 우리나라 시장은 기관들보다는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크게 좌지우지 됩니다. 근데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해지성 외국인들이 많아요. 과거처럼 옛날에 KTNG라든가 뭐 KT, SK텔레콤 이렇게 꾸준하게 몇 년씩 사는 이런 외국인이 아니고 단발성, 한머니성으로 들어왔다가 환율 때문에 삼성전자 샀다가 하이닉스 샀다가 환율 또 먹고 나오면 또 팔고 나오고 요런 매매를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그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스템으로 이제 수백 개 종목을 사서 하루에 뭐 2% 3% 남으면 팔고 요런 이제 약간 좀 질이 좀 낮은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올랐다가 또 금방 빠졌다가 요런 매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 매매보다는 특히 기관이나 이제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사는 주식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연기금은 실탄이 있잖아요. 매달 돈이 꽂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연기금은 실탄이 있어요. 수신도 별로 실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기금 관련주들이 좀 주가를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에 뭐 두산 로보티스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재 끼는 종목들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어차피 그 기관들이 위탁으로 받아서 연기금 거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펀드도 같이 담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또 사모펀드 말고 투신이 이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신이 같이 매매 동향에 있는 이유는 연기금 실을 거 같이 실어서 같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의외로 기관들이 움직여서 매매에서 수익률이 나는 종목들이 초에 많이 나옵니다. 초는 꼭 1월 달이 아니고 1, 2, 3월 달 요 사이에 요 사이에 기관들, 특히 연기금, 그밖에 뭐 일부 사모펀드들 걔네들이 조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인다 그럴까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태워서 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류로 여러분들이 캐치해갖고 들어가시면 의외로 짧은 기간 안에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꽤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소통방에 HLB 기업 설명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내용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1차 간암 치료제, 1차 간암 치료제를 HLB가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로슈가 52%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슈가 먹고 있는 이 52%, 그러니까 50%를 HLB가 먹어가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이게 왜 또 가능하냐면 보시다시피 임상에서는 가장 좋은 게 암 치료에서는 계속 환자가 오랫동안 생존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OS라 그래요. OS 생존 기간이 로슈가 19개월인데 22개월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생존 기간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발표가 다 끝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모든 발병 원인 환자군에게 높은 약효가 입증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로슈보다 더 좋은 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 52%를 먹어가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게 HLB의 전략이고요. 이게 5월 달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 부작용도 현저히 낮다라고 보이고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임상 데이터가 높게 나와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HLB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임상 데이터가 좋은 주식이고 공매도가 금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임상 FDA 승인 관련된 뉴스가 나오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선반영되니까 주식은 그 이후에 이제 나오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시장에서도 잘 안 빠지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저하게 지금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아진산업에 대해서 이건 소통방에서 이제 나갔던 종목인데 아진산업은 미국의 투자 계획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억 1,700만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1,300억씩 계산해 보면 4,100억을 투자했어요. 4,100억. 조지아주에다가 4,100억, 현대차에다가 90% 납품하는데 이 정도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뭐 서현이와 요즘에 올라가지만 7천억, 뭐 7,600만 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진산업이 4천억을 투자하겠다. 그런데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1688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죠? 4천억을 투자하는데 시가총액이 1600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뭐 실적이 나쁘냐? 아진산업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어요. 근데 3분기까지 영업 누적입니다. 이거 연결해서 누적으로 영업이익이 600억 나왔습니다. 600억. 600억이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200억 더 친다 그러면 최소 8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작년 영업이익 400억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2배 정도 성장하잖아요. 2배.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다 보이다시피 4천억을 투자했어요. 여기다가. 그죠? 현대차 이제 진출했을 때 조지아 따라가 가지고 4천억을 투자했으니까 요게 성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얘한테 여기 따라갔는데 뭐 현대차가 갑자기 다른 데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한진산업에다가 매출 다 몰아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4천억 투자해가지고 아무래도 자 기업이 4천억을 투자했어요. 그러면 얼마 남기겠습니까 이거? 4천억 벌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최소한 2배에서 한 3배 정도는 벌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려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8천억에서 조 단위의 이제 이익이 날 건데 그죠? 단순 계산으로 보면 시가총액이 1,600억 80억이라니까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600억이에요. 그런데 1,600억.
좀 엄청 싸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뭐 현대 기아차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저퍼로 준다라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 평가할 때 자동차 부품주를 많이 안 주는데 압도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서 공장을 4천억을 투자한 회사한테 이거를 뭐 멀티풀을 안 준다. 멀티풀이라고 그러더냐? 예. 멀티풀을 안 준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잖아요. 그죠? 예. 뭐 애널리스트들도 마음이긴 한데 아무튼 자동차 부품주들은 좀 이렇게 짜게 줘요. 아무튼 멀티플을 충분히 줘도 된다. 2차 전지 성장에 따른 수혜를 아진 산업이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 요 말씀을 한번 드려가면서 합리적으로 회사가 뭐 계속 실적이 안 좋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좀 역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성장해요. 2배씩. 그런데 주가가 이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싸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반영이 될 거냐 내년에 요거를 이제 한번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반영이 된다 싶으면은 뭐 여기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주가가 안 올라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 나온다고 하면 투자해볼만 하잖아요. 여기가 막 이런 자리였으면 부담되는데 그런 자리도 아니고 뭐 여기서 요건데 부담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사놓고 있다가 슈팅 나오면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 되죠. 재밌죠?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HMM 제가 HMM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신영증권이 HMM에 대해서 매도 의견을 제시했어요. 신영증권이 웬만하면 이런 매도 의견을 쓰는 데가 아닌데 증권사가 매도 의견 썼다가 아주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영증권이 매도 의견을 냈고 펜오션은 아예 나는 분석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신영증권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HMM의 매도 의견을 냈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요거는 바로 이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이거예요. 자, 신영운용이 연기금의 자금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이상 눈치 볼 게 없어요. 그죠? 근데 HMM은 최근에 누가 많이 샀냐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오늘도 많이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엄청나게 사고 있는 그런 주식에다가 바로 매도 의견을 때린 거예요. 이거는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신영증권이 마치 너 잘 걸렸다 하면서 이렇게 매도 의견을 낸 겁니다. 그죠? 한 주도 여기 그 신용자산에 있는 연기금을 다 빼버렸어요. 이렇게 연기금이 4,500억 빠졌다고 하는데 고집불통으로 같이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신영증권이 허남건 부분이 상당히 유명한 이채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산맥 가치 투자가였는데 우리나라의 가치 투자가 안 된다라는 거를 절실히 보여준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치 투자가 안 돼요. 참 답답한 얘기지만 참 그래요. 가치 투자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미국이니까 되는 거예요.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1위가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되죠. 이게 코카콜라를 사든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든 구글을 사든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 가치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맨 은행주만 사갖고 뭔 돈이 나겠냐고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펀드 투자, 가투 투자 뭐 이런 애들 맨 은행주 사요. 은행주 사갖고 배당이 얼마가 나오고 견디면 된다 이런 거 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신영증권이 오늘 매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치 투자가 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도 저기 포스코 포철 시절에 사가지고 결국에는 손절치고 나갔잖아요. 그 정도의 시장이 바로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어려운 시장인지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외부 변수 잘 나가다가 외부 변수 한 방에 그냥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끄고 유튜브 끄고 3년 기다릴 수가 없다라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가 모르는데 여기 미국에서 기침 한번 하면 우리 독감 걸려요. 코로나 걸리고. 그러니까 조금 근거를 잊고 근거가 있는 주식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외부에 흔들리지 않는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걸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죠? 자리도 그렇게 뭐 위험하지도 않고 투자도 4천억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일만 남았는데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이 1,600억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 무슨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들 뭐 이익도 안 나요. 근데 5천억씩 하잖아요. 시가총액 5천억, 7천억 정도 하는데 아무리 제조업이다고 하지만 그죠? 상당히 싸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인제 좀 싼 주식들을 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뭐랄까 좀 들고 있어도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는 자리라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밌죠? 어제 뭐 댓글 좀 보니까 재밌는 말씀들 하셔 가지고 작은 월 회비로 이렇게 계속 수익이 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송한 마음 죄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원래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코 첫날에 매수하셔서 상세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해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1대1 자문이기 때문에 이거 해드릴 수가 없어요. 더불어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추천한 종목들 빠르게 잘 올라가서 놀랐습니다 하는데 제가 단기 종목도 많이 드리잖아요. 단기 종목, 스윙 종목, 가져갈 종목.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가져가는 거지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은 계속해서 그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인데 CJ 대한통운, 콤비, HLB, 동원금속 매수해서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어요 주식을. 이 주식이 투자를 하시면서 뭔가 기대감이 생기고 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내일 당장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되면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뭔가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놓고 좀 견뎠다가 슈팅이 나오면 팔고 요런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계좌가 커져 있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어렵지 한 두어 번 뭐 40% 50%씩 먹어보면 아 요게 또 주식하는 맛이구나 요렇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스윙으로 가져갈 종목이 있고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끊을 종목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고 매일매일 재미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연락 주고 계신데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소통방은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실명 확인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연말까지만 모집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시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장에 함께 하실 분들 오시고 그리고 최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주필승을 뭐 같이 한다, 연계해서 한다, 팀장이다 이런 게 사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어떻게요? 평생 운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 커피값 정도 그리고 절대 1년 단위로 말씀드리지 않고 있어요. 월 단위로 아니면 최장으로 3개월, 3개월 정도까지만 받고 할인해 갖고 월 한 7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가격을 치르고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멤버십을 해줘야면 좀 이상하신 분으로 봐서 최소 3개월 동안은 가입을 못하게 막을 겁니다. 이렇게 대놓고 금액을 적는 이유가 있어요. 요 금액이 넘어가면 제가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저는 저기 요렇게 요걸 직접 제가 혼자 제가 이 방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 요 방만 있는 거니까 이 방이 아닌 다른 방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안내 문자가 다시 발송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투자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2차 전지에 물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개별 종목장세에서 종목들 좀 드리고 있으니까 소액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방이에요. 다른 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매일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구독자를 위한 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 신청이라고 주시면 문자 드리도록 해서 저랑 함께 평생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멤버십 방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이 알고 있는 재료는 더 이상 호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돌발 호재의 그 타이밍을 놓쳐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적극적인 개인 매수를 유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아까 선물 보여 드렸죠. 홀짝 선물에 지금 투신과 사모펀드가 매도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시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밖에 개별 종목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기관들이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반도체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의도 쪽에도 제가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도체 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결국 반도체도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걔네들은 반도체 쪽을 더 선호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도 한번 보고, 그 밖에 많은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이제 5일이 남았거든요. 5 거래일 남았는데 그때까지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면서 요게 그 자연스럽게 내년 연초까지 이어지는 요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합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시는 요런 투자를 당분간은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